안녕하세요. 꿈나나 청담점에서 근무하고 있는 나윤 부원장이라고 합니다. 꿈나나 청담은 헤어, 메이크업, 웨딩, 패션쇼까지 다양한 미용 분야를 함께하고 있고요. 유인영님, 아이비님, 송혜나님 등 연예인들과 함께 K-뷰티를 앞장서고 있습니다. 저는 롱부터 단발까지 다양하게 작업하고 있고 시그니처 스타일이 있다기보다는 고객님의 취향과 니즈에 맞춰서 작업해드리는 것이 저의 시그니처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제가 교육 들으러 일본에 다녀왔는데 쿠오라인이 일본에서 1등으로 쓰고 있는 펌제라고 해서 궁금해서 써봤는데요. 약재 발림성이 좋아서 약이 마르지 않아서 안정적으로 연화를 볼 수 있었고 결과물도 윤기감이 좋고 잔취감이 없어서 고객님들도 좋아하셔서 요즘 잘 애용하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열펌제는 강모, 건강모, 손상모 세 가지로만 분류가 돼서 디테일하게 작업하기 좀 어려움이 있었는데요. 쿠오라인은 펌제가 세분화되어 있어서 좀 더 디테일하고 다양한 모발에 대응할 수 있어서 좋았던 것 같습니다. 오늘은 쿠오라인 펌제를 사용해서 위쪽에는 스트레이트로 진행을 하고 밑쪽에는 시컬을 넣어서 말리기만 해도 자연스럽고 드라이한 듯하게 다닐 수 있는 그런 스타일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모델분 같은 경우에는 염색을 좀 자주 하셨던 염색모이시고 그리고 한 10개월 전에 열펌을 한번 하셨는데 그래서 이 밑이 지금 좀 건조하고 여기에는 이제 고객님의 원래 곱슬이 나와 있는 상태시고요. 이 끝머리 같은 경우에는 잦은 염색이랑 열펌으로 인해서 좀 많이 건조하고 약간 거칠어진 그런 상태로 보여져요. 그리고 이 안쪽에 이렇게 부스스한 곱슬이 많아서 이런 부분들은 좀 깨끗하게 펴서 전체적인 레이어드 시컬펌으로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샴푸를 하고 나온 상태고요. 마른 상태에서는 고객님이 가지고 있는 곱슬을 좀 더 확실하게 볼 수가 있고요. 젖어 있는 상태에서는 이제 모발의 탄력도나 이제 늘어남 정도를 확인할 수 있기 때문에 저는 두 가지 다 체크하는 편입니다. 보시다시피 이쪽에는 약간의 구불거림이 좀 보이고 이쪽 끝에는 좀 색이 밝아서 건조한 부분이 좀 보이기 때문에 모발에 맞춰서 약재 선정을 하여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약은 손상도에 맞춰서 들어갈 건데요. 열펌 이력이 없는 이 부분과 열펌 이력이 있는 이 부분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눠서 진행을 할 거예요. 근데 이제 이 아랫부분에서 가장 밝아진 이 부분에는 어저스트 제로를 사용해서 전처리를 하고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끝에 시컬이 들어가는 부분에 열이 어떻게 보면 가장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이 부분 위주로 발라주도록 하겠습니다. 양은 너무 두껍지 않게 적당히 발라주시면 좋고요. 바르실 때는 큐티클 방향대로 위에서 아래 방향으로 발라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모발 손상이 가장 심한 겉단 부분에는 약간 더 위쪽까지 발라줄게요. 여성분들은 앞머리 드라이는 많이 하기도 하고 손으로 자주 만지기 때문에 손상이 있어서 앞머리까지 꼼꼼하게 발라주도록 할게요. 어저스트 제로를 바르고 나서 약을 바르게 되면 약에게 과도한 침투를 방지해주기 때문에 모발이 좀 불안정하게 되거나 과연화가 되는 것을 좀 방지해줄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어저스트 제로의 도포가 끝났고요. 이제는 모발 타입에 맞는 약재를 도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곱슬이 있는 부분에는 200을 사용을 해서 약 도포를 먼저 하도록 하겠습니다. 200은 이제 염색모인 곱슬모에 좀 사용하기 좋은 정도의 파워를 가지고 있어서 200을 사용을 하였고요. 근데 이제 고객님이 곱슬이 엄청 심한 편은 또 아니시기도 하고 염색을 좀 자주 했던 모발이기 때문에 200에 어저스트 제로를 약간 믹스를 해서 약의 파워를 조금 낮춰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20%만 넣어서 진행을 할게요. 고객님은 헤어라인 쪽 잔머리에도 곱슬이 좀 심한 편이시기 때문에 잔머리 부분까지 꼼꼼하게 터치해 주시는 게 좋고요. 고객님이 모발이 엄청 얇은 편은 아니셔서 도포량은 너무 얇지 않게 해주셔도 좋을 것 같아요. 저 같은 경우는 200이랑 130 그리고 어저스트 0번을 가장 많이 사용합니다. 요즘에는 염색모이신 고객님들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200은 이제 염색모인 곱슬모에서도 좀 안정적으로 연화가 잘 나오고 그리고 모발이 확 밝아진다거나
과연화되는 거 없이 곱슬이 부드럽게 잘 펴지기 때문에 염색모인 곱슬모 고객님들한테는 200을 잘 사용을 하고요. 그리고 어저스트 제로를 믹스를 하여 파워는 좀 조절을 하는 편입니다. 쿠어라인은 향이 정말 너무 좋은 것 같아요. 파마약은 어쩔 수 없이 그 나는 암모니아 냄새라든지 약간 잔취감이 있는데 이 쿠어라인 펌제는 펌 후에도 잔취하는 그런 냄새가 없어서 고객님들도 되게 좋아하시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약을 두 가지로 나눠서 하기 때문에 이 경계 부분의 약이 너무 두껍게 쌓이지 않게 발라주시는 것이 중요해요. 이 부분의 약이 두껍게 쌓이게 되면 이 손상도가 다르기 때문에 이쪽에서 좀 데미지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의 경계가 너무 지지 않도록 잘 펴발라 주시는 게 중요합니다. 이 구렛나루 부분들이 여자들이 곱슬거리는 거를 좋아하지 않기 때문에 확실하게 펴주기 위해서 얇게 이 부분은 도포를 해서 페이퍼를 이렇게 붙여줄게요. 사이드도 마찬가지로 약을 바를 때 이 패널을 내리지 않고 원 베이스로 들어서 도포해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 가장 볼륨이 중요한 이 겉단 오버존의 부분에서는요. 여기도 마찬가지로 각도를 90도까지 들어서 약을 도포를 해주시고 그리고 이 부분의 볼륨을 좀 더 잘 살리기 위해서 페이퍼를 사용을 해서 볼륨을 유지를 시켜줍니다. 앞머리 부분도 너무 가르마진 느낌보다 좀 자연스럽게 가르마를 어떻게 타도 예쁘게 떨어지도록 하기 위해서 가르마 없이 앞으로 들어가도록 할게요. 앞머리도 페이퍼를 받쳐서 앞머리 볼륨을 유지를 시켜줄게요. 쿠어라인은 저알칼리 고환원으로 안정적으로 연화가 되기 때문에 혼자서 바르더라도 빨리 나오거나 모발이 확 밝아지거나 하는 게 없어서 혼자 작업하시는 분들한테도 되게 좋을 것 같아요. 네, 지금 200을 다 도포를 했는데요. 아까 맨 처음 발랐던 데를 보시면은 빗질을 했을 때 곱슬이 어느 정도 살짝 풀린 거를 볼 수가 있어요. 이 밑에 부분은 이제 130을 사용을 할 거고요. 끝머리 같은 경우에는 130을 사용하기에는 조금 약할 수는 있는데 어저스트 제로를 아까 전처리로 사용을 했기 때문에 130은 아래로 전체로 도포를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마찬가지로 이 부분에서도 이 경계 부분에 약이 너무 쌓이지 않도록 하시는 게 중요하고요. 아까 발랐던 부분에서 아주 살짝만 오버랩을 하여서 밑에까지 도포를 하고 이 밑에 부분은 손상도 좀 있고 그리고 고객님의 이제 생활 습관으로 모발이 조금 얇아진 상태이기 때문에 약을 너무 두껍게 바르지는 않고요. 약간 얇게 도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때도 마찬가지로 빗질은 위에서 아래 방향으로 이렇게 비비지 마시고요. 위에서 아래 방향으로 약이 좀 뻑뻑하거나 되직하면 곱슬이 심한 모발이나 볼륨을 좀 죽여야 되는 모발에는 좀 좋을 수 있어도 혼자 일을 하시는 분들은 이제 좀 속도를 빨리빨리 해서 발라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좀 어렵고 쿠어라인 제품이 발림성이 좋다 보니까 도포할 때에도 속도가 굉장히 빨라질 수가 있어서 살롱워크에 되게 적합한 제품이라고 생각을 해요. 자, 이렇게 130을 다 도포를 해줬으면요. 이제 컬 테스트를 하나 말아 놓을 건데요. 안쪽 머리에 C컬이 들어갈 부분 정도만 말아놔 줍니다. 겉단에도 하나씩 말아놔 줍니다. 지금 이렇게 끝에 머리까지 발랐는데 머리가 확 밝아진다거나 뭔가 퍼지는 그런 느낌 없이 촉촉하게 연화가 잘 돼 있는 게 확인이 되는데요. 저는 여기에서 랩핑하고 자이언타임 10분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끝부분은 아까 어저스트 제로를 발라놓은 부분이기 때문에 과연화가 생기지 않은 것을 확인해 볼 수 있어요. 지금 약을 다 바르고 거의 한 20분 정도 되어도 약이 모발에서 마르지 않고 아직 잘 남아있어서 안정적으로 작용되고 있는 것을 확인해 볼 수가 있어요. 전체적으로 연화가 잘 나와서 이제 머리 세척하고 와인딩 하도록 하겠습니다.
모델분의 모발 끝이 좀 많이 얇아진 상태이기 때문에 섹션은 좀 굵게 들어갈 거고요. 그리고 지금 보시다시피 연화를 하고 말린 상태인데 끝이 살짝 이렇게 들어가 있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지금 이런 상태에서는 모발 끝에 좀 탄력이 남아있다는 걸 의미를 해서 너무 작은 로드가 아닌 좀 자연스럽고 드라이한 것처럼 나올 수 있게 굵은 로드를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열보호제로 살짝 수분감을 주고요. 커트가 되어 있는 대로 섹셔닝을 해서 30호로 한 바퀴 반 들어가겠습니다. 이 섹셔닝한 그대로 그 높이에서 최대한 고정을 시켜줄게요. 이 아래 부분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여기가 짧고 여기가 길게 되어 있기 때문에 26호로 한 바퀴 반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앞머리 부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잔머리 부분은 곱슬기가 있기 때문에 같이 와인딩 되지 않도록 잘 빼주시고요. 고객님이 원래 앞머리에도 조금 곱슬기가 있었던 편이었어서 그런 분들은 앞머리에 컬이 되게 잘 생기기 때문에 너무 작지 않은 로드로 말아주겠습니다. 26호를 사용해서 한 바퀴 반 정도만 말아줍니다. 네이프를 들어갈 건데요. C컬 같은 경우에는 이 앞쪽으로 봤을 때 이 안쪽에 머리가 확실하게 들어가 있어야 C컬의 느낌이 잘 살기 때문에 이 부분만 하나 더 작은 로드인 24호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24호로 여기도 마찬가지로 한 바퀴 반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온도 같은 경우는 100도에 오븐을 넣어주도록 하겠습니다. C컬이기 때문에 로드에 모발이 많이 감기지 않아서 높은 열을 사용하기보다는 저는 낮은 온도를 사용을 해서 C컬은 만드는 편이고, 세팅기는 이제 이 로드에 열이 오래 가기 때문에 또 식히는 시간을 사용을 해서 열을 넣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열 처리 5분, 자연 4분 되었고요. 이제 로드 아웃 하도록 할게요. 세팅은 서서히 식기 때문에 거의 한 9분 정도 열이 들어갔다고 생각하시면 되세요. 자, 이제 이렇게 로드 아웃이 끝이 났고요. 이 부분은 이제 프레스 작업을 해서 C컬과 자연스럽게 연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아까 곱슬이 좀 심했던 이런 구렛나루 부분을 섬세하게 잡아서 진행을 해주고요. 맨 처음 곱슬이 심했던 200번이 들어갔던 부분은 뜸도 주고 횟수를 한 3, 4번 정도 프레스 해준 후에 이 끝머리는 모발이 좀 얇기 때문에 한 2섹션 정도 쌓이면 그때 같이 진행을 하도록 할게요. 먼저 200번으로 들어갔던 부분 먼저 프레스를 진행을 해줍니다. 그러면은 이제 이 2섹션을 한 번에 이제 프레스를 할 건데요. 이제 여기에서 팁이 있다면 이 스트레이트한 부분과 컬이 들어가는 이 중간 부분을 각도를 너무 낮춘 채로 들어가게 되면은 여기가 너무 플랫하고 여기만 이렇게 들어갈 수 있는 그런 느낌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이 프레스하는 이 패널은 이렇게 들어주시고 이 중간 볼륨을 살리면서 프레스를 해주시고요. 얘도 마찬가지로 와인딩 했던 방향대로 진행을 해주시면 됩니다. 이 중간 볼륨을 살리면서 끝부분과 부드럽게 연결을 해줍니다. 그래서 이렇게 자연스럽게 C컬이 나올 수 있도록 프레스는 들어가 주시면 됩니다. 아까 모델분이 잔머리 쪽에 곱슬이 좀 심해서 잔머리 먼저 깨끗하게 잡아주고요. 앞머리 프레스 할 때에는 와인딩은 한 번 했지만 뒤로 잘 흘러갈 수 있도록 따로따로 잡아서 진행을 해줄게요. 뿌리 쪽은 확실하게 펴주고 컬 부분은 뒤로 가면서 자연스럽게 연결해줄게요. 자, 이렇게 프레스가 끝났고요. 이제 중화를 들어갈 건데 오늘 모델분 같은 경우는 중화는
이 애프터 로션 브롬산으로 들어갈 거고요. 이걸 사용하는 이유는 모발에 손상이 좀 있기 때문에 반응 속도가 너무 빠른 과산화수소보다는 브롬산이 더 좋을 거라고 생각을 했고, 과산화수소보다는 이제 브롬산이 좀 더 이제 결감이라든지 부드러움이 좋기 때문에 브롬산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중화 시작하겠습니다. 과산화수소는 반응이 빠르고 브롬산은 반응이 천천히 되기 때문에 저는 약간 손상이 있는 모발은 브롬산을 사용을 하는 편이고요. 그리고 과산화수소는 반응 시간이 지나면은 모발이 빠르게 퇴색되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좀 안정적으로 더 하고 싶을 때는 브롬산을 많이 사용하는 편이에요. 그럼 가수가 포함된 이제는 별로 좋지 않은가요? 아니요, 그렇다기보다는 과산화수소는 이제 컬력을 좀 더 높이고 싶을 때는 과산화수소를 많이 쓰고요. 좀 더 부드러움과 결감을 표현하고 싶을 때는 브롬산을 좀 쓰는 편이에요. 너무 많은 중화제를 하는 것도 모발에 손상이나 이제 좀 자극이 될 수 있어서 중화제도 적정량을 쓰시는 게 중요하고요. 손상이 건강모랑 손상모의 차이가 또 큰 모발 케이스 같은 경우에는 중화도 마찬가지로 다르게 들어갈 때도 있고 타임을 또 차이를 둬서 그렇게 볼 때도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중화제가 잘 침투될 수 있도록 주물주물해서 7분 방치 후에 2차 중화하고 7분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중화는 하고 나온 상태고요. 젖어있는 상태에서 댄스에 밀크 트리트먼트를 발라서 머리를 말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머리가 젖어있는 상태에서 머리는 제일 많이 열려있기 때문에 이때 이제 세럼 타입이나 이런 밀크 타입의 제품을 발라서 말려주시면 더 좋은데요. 그게 이제 손빗질이 된 상태로 만들어주기 때문에 머리 말리기에도 용이하고 말리고 나서도 좀 더 차분함과 윤기감을 좀 더 같이 줄 수 있어요. 그래서 제품을 바르고 머리는 말려볼게요. 지금 이제 드라이로 두피 위주로만 먼저 말려놓은 상태고요. 두피 위주로 먼저 말려놓은 상태에서 이 정도의 살짝의 수분감이 있을 때 그때 이제 뒤에서 약간 앞쪽으로 이렇게 돌려주듯이 말려서 건조해 주시면 되세요. 말리겠습니다. 이렇게 다 말려진 상태에서 댄스의 오일 에센스를 사용해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오일 에센스를 사용해서 모발에 골고루 발라주면서 돌려놓은 머리를 손빗질로 풀어서 마무리해 드릴게요. 가장 건조했던 중간에서 끝부분 위주로 발라서 모발에 윤기감을 좀 주시고요. 돌려서 말려놓은 그 모양을 손빗질을 이용해서 풀어주시면 마무리가 됩니다. 오늘 쿠어라인을 사용을 해서 매직 세팅 시컬펌을 진행을 해보았는데요. 이렇게 한국은 스트레이트랑 펌을 같이 하는 매직 세팅 시술을 많이 하는데 쿠어라인은 스트레이트나 펌 구분 없이 다양하게 사용할 수 있어서 정말 잘 애용할 것 같아요. 다른 선생님들도 많이 이용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꿈나나 청담의 나윤 부원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